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2 제9강 저는 류현정입니다. 네, 이번 학기도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 나면은 이제 3번 정도 강의가 남아 있는데요. 원래 목적했던 진도가 다 나갈지 저로서도 약간은 의문이 듭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도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좀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드리는 말씀 알고 계시죠? 음소거 잘 되었는지, 화면 잘 꺼졌는지, 그리고 이름 변경 잘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수업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 우스, 뭐 아스로 끝나는 자음, 어간, 명사 격변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수동형 구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프롤로그처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제 지난번 배웠던 것을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의 수동형 혹은 뭐 수동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패시브라고 하고 지금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니 프라 요가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져 있어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까르마니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자, 우리가 까르뜨리, 그다음에 까르만, 뜨리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까르뜨리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까르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대상 그리고 그 행위를 묘사하는 주로 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끄리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까르뜨리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구조에서 누가라고 하는 그 행위 주체에 맞추어서 이 동사와의 호응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문장을 우리가 까르따리 브라요가 능동형 문장으로 보통 파악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가 이 까르만이라고 하는 즉 행위의 대상과 이 동사가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문장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까르마니 브라요가이고 수동형 혹은 수동태라고 부르는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수동형은 행위 대상이나 목적어의 동사를 일치시켜서 만드는 문법적인 형태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예컨대 A가 B를 한다라고 하는 그 능동형의 문장의 경우에 행위의 주체는 A가라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주체가 행위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행위의 대상은 를이 붙어 있는 이 B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능동형 문장에서는 동사 한다라고 하는 이 주어이자 행위 주체인 A에 맞추어서 이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그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인칭과 수 이런 것들이 바로 A에 맞추어져서 그 활용형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A가 B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수동형 문장, 그러니까 까르만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B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문장이 재배치가 돼요. 그래서 B는 A에 의해서 무엇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미는 A가 B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동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B가 이 말하자면 주어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동사는 자연스럽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목적어인 B,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이 B에 맞추어서 이 수동태 활용형을 바로 동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와 호응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B에 맞추어서 동사의 인칭과 수 같은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행위 주체 A는 무엇에 의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 격으로 따지면은 국격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B는 A에 의해 되어진다라고 해서 A에 의해라고 하는 것은 국격, 그리고 B는 주격, 그 다음에 동사는 수동태 형태의 그런 동사 활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수동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굵은 글씨로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수동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보통 현재형 활용을 할 때 어간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어미를 붙이고는 했는데, 이 현재 어간을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가나라고 불리는 클래스, 영어로 보통 얘기를 했죠. 류라고 한 그 10종류의 동사에 따라서 현재 어간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동형의 경우에는 이 어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어근에다가 바로 수동형의 접사를 붙여서 수동형 어간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어미는 우리가 빠라스마이 빠다 어미가 있고 아뜨마네 빠다 어미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아뜨마네 빠다 어미를 여기에다가 딱 붙여주게 되면은 그것이 수동형 동사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근에 직접 접사를 붙여서 이 수동형 어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현재 어간과는 상관이 없이 활용이 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동사 어근의 종류, 가나와는 무관하게 어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구조를 어떻게 이제 능동형이 수동형으로 구조를 변경하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형 문장과 지금 수동형 문장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문장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능동형 문장을 먼저 보시면 반리또 무르감 스티아자띠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싼디 눈에 띄죠. 반리또, 요거는 반리따하, 그다음에 무르 감스티아자띠 같은 경우에는 무르 칸 띠아자띠, 이것이 이제 싼디 때문에 감스 이렇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띠아츠라고 하는 동사는 이제 인류 동사로 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반리따하 무르칸 띠아자띠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띠아자띠 빨간색 이 부분이 동사가 되죠. 지금 띠아자띠라고 하는 동사는 3인칭 단수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단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반리따하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반리따하 띠아자띠, 현자는 버린다, 현자는 포기한다 라는 의미이고, 그 목적어가 되는, 버리는 대상이 되는 것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이 무르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무르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전에 개송을 통해서 익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무르카시아 반짜찌 흔하니라고 하는 그 개송 생각나시나요? 이 바보에게는 5가지 찌흔아, 이 그 뭔가 상징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보들을 여기 복수 목적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자는 바보들을 포기한다, 현자는 바보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능동형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수동형으로 바꾸면은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였던 것이 지금 주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주격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무르카하, 그다음에 띠아지안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사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버리다이지만, 잘 보시면 띠아츠에다가 야 접사를 붙이고 안떼, 그러니까 위자태의 3인칭 복수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버려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르카들은 버려진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주어였던 이 현자는 아까 누구에 의해라는 의미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반리떼나라고 하는 국격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들은 현자에 의해 버려진다 혹은 포기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문장이네요. 네, 이러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의미는 똑같아요. 현자는
바보들을 그냥 버린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어가 어떤 것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동사가 그 주어에 맞추어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수까지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동사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동사를 파악했을 때 처음에 먼저 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또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파악을 해야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 문장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능동형과 수동형의 관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제 밑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행위 주체는 빤디따이고 대상이자 목적어는 무르카들입니다. 그래서 능동형 문장에서는 현자가 단수 주격이기 때문에 주어이자 행위 주체를 나타내고 여기에 호응해서 띠아자띠라고 하는 이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활용된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동형 문장에서는 원래는 목적어이면서 행위 대상이었던 바보가 주어로 들어오게 되면서 동사와 호응하게 되죠. 그래서 복수 주격인 이 무르카하에 맞추어서 뜨야지얀떼라고 하는 3인칭 복수의 수동형 동사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태 문장들을 우리가 직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진다, 아니면 무엇해진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한국어로는 굉장히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잘 고려해서 때로는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능동형으로 이제 변형을 해서 이해를 하거나 번역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무조건 뭐 수동형이 어색하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일부 어떤 문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수동형을 살려주는 편이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맥을 형성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요거 좀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는데 문맥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따라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동태의 그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해를 할 텐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그 수동형을 형성하는 이런 문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의 법칙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대법칙은 있어요. 야라고 하는 수동형 접사가 있고 마지막에 아뜨만에 빠다 어미가 붙는다라고 하는 큰 법칙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이 어근의 이 형태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무쌍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근이 이런 형태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취하는구나라고 하는 경향성을 어느 정도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면은 나중에 처음 보는 동사가 나왔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겠거니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동사의 변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동형 어간을 형성을 할 때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은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어근의 끝에 있는 이 단모음 또는 우 단모음의 경우에는 이것이 장음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지, 후, 슈루라고 하는 이 동사가 예로 들어져 있는데요. 자, 지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다, 뭐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였죠. 그래서 자야띠 물론 자야떼 형태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이제 이게 현재 어간으로 우리가 활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수동형은 이것과는 무관한 형태예요. 그래서 어근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근 끝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모음이 수동형 접사인 야가 붙기에 앞서서 이것이 장음화되는 경향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수동형을 쭉 적어놨죠. 그래서 이제 지 단모음이 아니라 지에다가 야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뜨만에 빠다 어미인 때 3인칭 단수 아뜨만에 빠다 어미죠.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야
야떼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주어는 따로 적어 놓지 않았지만 제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는 정복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 3인칭인 한 사람이 정복된다라고 하는 수동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우 단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죠. 그래서 기본형은 원래 이제 주호띠 이게 삼류 동사이기 때문에 삼류는 반복해서 현재 어간을 만들죠. 그래서 주호띠로 이렇게 주호 현재 어간을 형성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근을 보겠습니다. 우가 장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후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3인칭 단수 수동형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슈루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루 원래는 어근은 단모음이지만 이 수동형으로 바뀌었을 때는 슈루야떼에서 장모음으로 변해서 뒤에 수동 접사 야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슈루야떼 하면은 어떤 것 하나가 들려진다. 그는 들려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근 끝에 아 장모음이 오거나 복합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 장모음으로 변해서 뒤에 수동형 접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나 요거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아 장모음이 지금 변화된 걸 보시면 니 해가지고 이 장모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 수동형 접사가 붙은 다음에 3인칭 단수 아뜨만의 바다 어미인 때가 붙어 있죠. 그래서 니야 때라고 해서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빠 동사가 나왔네요. 빠 이바띠 하면은 마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였어요. 이 경우에도 빠라고 하는 아 장모음이 지금 보시면 이 장모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삐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3인칭 단수 수동형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마셔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가이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우가이 동사는 지금 복합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기야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로 지금 바뀌어서 수동형 접사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 동사가 나왔네요. 스타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동사죠. 어디에 서다, 머물다 혹은 어떤 상태에 있다.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 의미를 형성하는 동사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아 장모음이 이 장모음으로 변해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야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무언가 세워지다는 약간 이상한데 서지다 뭐 이 정도 혹은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하 동사입니다. 하 하면은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디 이렇게 되는데요. 하도 지금 히로 이 장모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야떼가 아니라 히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수동형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지금 아 장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인데 이것은 이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근 형태에다가 야, 때를 붙여서 수동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냐라는 동사가 바로 그것인데요. 알다라는 동사였죠. 그래서 스냐 야떼 하면은 어떤 것이 알려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근 모음 리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리 앞에 복합 자음, 복합 자음이라면은 2개 이상의 자음이 합쳐져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르가 이제 리가 되거나 혹은 아르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2개의 예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끓이 요거는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보는 동사죠. 끓이 하면은 하다, 행하다, 만들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리 모음이 지금 리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끓이 야떼 하면은 어떤 것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번에는 복합 자음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끝에 어근 모음 르로 끝나는 동사입니다. 스므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스므리 하면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복합 자음이 있는 경우는 아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리가 아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리아떼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기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어근 모음에 르 장모음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자, 르 장모음이 들어가는데 지금 두 개가 각각 서로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어근 모음이 리 장모음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르 형태, 이 장모음의 르가 붙어 있는 반자음 르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 어근 모음 리 앞에 순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술 소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빠바르가를 얘기를 합니다. 빠파바바마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순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음 뒤에 리 장모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우르 형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리가 끼르로 변한 다음에 야떼가 붙어 있죠. 그래서 끼르 야떼 하면은 어떤 것이 흩뿌려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르야떼 하면은 어떤 것이 채워지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심류 동사의 경우, 이 심류 동사는 이제 재밌는 게 다른 동사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과거 수동분사 만들 때도 그랬고, 이 어간에다가 뭔가 이제 변형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류동사에서 수동형을 만드는 경우에는 현재 어간 말미에 아야, 탈락 후 수동형 접사 야를 붙여서 수동형 어간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 말을 써놓으니까 되게 어렵기는 한데 사실은 단순해요. 여기에서 이 아야가 붙기 전에 지금 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화화된 데다가 그냥 야를 붙이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류동사들 중에서도 어떤 바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외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러한 법칙을 적어 놓은 것이겠죠. 심류동사 대표 동사가 나왔네요. 쭈르.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어요. 그래서 쪼라야띠 하면은 무언가를 훔치다라고 하는 능동형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사인데, 자, 이 경우에 지금 쪼라야에서 이 어간을 형성하는 이 아야 부분을 빼고 그냥 여기다가 야를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의 그 수동형을 만드는 방식에 따르면 쭈르야떼가 되어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이 어간을 형성할 때 말하자면 군화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그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쭈르야떼가 아니라 쪼르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이 수동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것이 훔쳐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산프라사라나 형태로 이제 그 수동형이 만들어지는 동사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프라사라나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산프라사라나는 원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죠. 그런데 반자음이나 반자음 라 이런 걸로 시작되는 그 동사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사, 특히 과거 수동 분사나 아니면은 제런드 절대분사를 형성을 할 때 이것과 호응하는 어떤 모음으로 바뀌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그러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와 혹은 야로 시작되는 동사이고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어떤 어근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근들의 경우에는 와, 야에 해당되는 모음과 파 같은 경우에는 우, 야 같은 경우에는 이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수동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와드 동사가 나왔습니다. 와다띠,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죠. 이 경우에 원래라면은 와드야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수동형의 이제 형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산 플러스 아라나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드가 아니라 이 와가 바로 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드 그다음에 야때 요거는 똑같죠. 수동형 접사 야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때 아뜨만에 바다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드 하면은 우리가 능동형으로 말하다이지만 우드 야때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말해지는 것, 그러니까 언급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왓츠도 마찬가지예요. 왓츠도 우리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것이 와가 우로 변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우츠야떼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언급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와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어딘가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우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시체론 같은 경우에는 건설음화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수동 분사 만들 때도 와스 같은 경우에는 오시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쓰음이 아니라 이렇게 건설음화된 이 시찰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경우죠. 그래서 우슈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어떤 장소가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살다라고 했을 때는 삶을 살다라는 의미도 형성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곳으로서 어딘가에 살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도 만들 수가 있는데 바스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의미여서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의미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츠 동사가 나왔는데요. 야츠는 제사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츠의 이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산프라사라나에 의해서 이로 지금 이 모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찌야떼가 아니라 이지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수동형 활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제사가 지내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야자띠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것을 제사 지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이지야떼라는 동사를 쓰게 되면은 제사가 지내지는 어떤 뭐 희생물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동형을 지니지 않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존재 동사인 아스, 무엇이다 라던가 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우리가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동사죠. 이 아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르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르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뭐 할만하다, 가치가 있다, 아니면 할 수 있다. 이게 문맥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다양한 맥락을 형성을 할 수 있는 동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딱히 이 수동형으로 나타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추가적인 것으로서 빠쉬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빠쉬 보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현재형을 배울 때는 빠쉬띠라고 하는 형태로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 동사는 현재 어간 활용을 제외한 다른 활용을 할 경우에는 보통 드리쉬 어근에 기반을 해서 변화를 한다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동형 활용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이 현재 어간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쉬 이 어근에 맞추어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형을 만들 때에는 드리슈에다가 수동형 접사 야를 붙이고 그 다음에 때 아뜨만에 바다 어미를 붙여서 드리슈야 때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동형 활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다, 누군가에 의해서 뭐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이제 수동형 활용의 어떤 면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부수적인 혹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동형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의 능동 수동형 문장을 파악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까르뜨리, 즉 행위의 주체와 까르만, 행위 대상, 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동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 주체에 맞추느냐 아니면 행위 대상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각각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 관련 요소들, 그러니까 행위 주체와 대상과 동사를 꾸미는 형용사들 외에는 문장 속에 다른 요소들, 예컨대 뭐 부사라던가 아니면은 전혀 이제 동작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은 이 능동형이 수동형으로 바뀔 때라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원래의 그 본래의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제가 여기 놔뒀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셔라타하 샤레이나 바네 브라흐마남 한띠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샤라타는 샤레이나, 샤라 하면은 우리가 화살이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바네, 숲에서, 그다음에 브라흐마남, 브라흐마나 하면은 브라만, 사제계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을 한띠, 죽인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능동태 문장이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샤라타는 숲에서 화살로 브라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이제 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인데요. 이것을 수동형 문장으로 한번 바꾸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동형 문장으로 바꿀 때 주어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는 대상이 되는 바로 브라만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브라만이 죽임을 당한다. 브라만이 살해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이 다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그 주어, 행위 주체였던 것은 아까 무슨 격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국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샤라 데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브라흐마나하 한야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행위 주체와 목적어, 그다음에 동사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능동에서 지금 수동으로 바뀔 때에 변화하게 된 단어는 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르뜨리와 까르만과 끄리야라고 하는 지금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 단어만 이 격도 바뀌고, 혹은 만약에 숫자가 이제 인칭 말고도 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수도 바뀔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수까지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태가 바뀌게 되면서 격과 활용형 자체가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형 문장을 이해를 해보면 다샤라테나, 그러니까 다샤라타에 의해서 샤레나, 화살로 만의 숲에서 브라마나하, 브라만이 한 야떼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개의 그 단어들은 분명히 수동형으로 바뀌면서 변화가 되었지만 나머지 샤레나, 바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샤레나라고 하는 것은 도구를 나타내는 국격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 다샤라테나와 샤레나 둘 다 국격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 문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역할은 전혀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샤라테나는 말 그대로 수동형 문장에서의 행위 주체로서의 국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샤레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다샤라타가 사용한 도구로서의 화살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 행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능동수동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샤레이나가 그대로 능동형과 수동형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네이도 마찬가지죠. 이 다샤라타가 이제 수동형 문장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죽이는 장소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네, 첫 격으로 사용된 이 바네라는 단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그냥 사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미는 사실 두 개가 똑같죠. 의미는 똑같은데 이것이 이제 주체를 어디에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수동형이냐 능동형이냐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행위의 그 주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국격으로 이제 주격에서 국격으로 바뀌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수동형은 현재만 있느냐? 아니겠죠. 수동형도 과거가 있습니다. 수동형의 과거는 이제 과거형 표지 R을 앞에다가 붙이고 위자태의 과거 어미를 붙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근에다가 야를 붙인 다음에 아뜨만에 빠다 어미는 똑같은데 이 아뜨만에 빠다 어미가 과거로 들어가고 앞에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 우리가 요거를 아가마라고 불렀었죠. 이 아가마를 앞에 붙이는 요것만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형의 과거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가다라는 동사, 요것의 현재 수동형은 감 야떼가 돼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하면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가지다가 되는데요. 이것이 과거로 가게 되면 감 앞에다가 과거를 나타내는 표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아뜨만의 바다에 과거형 어미, 2차 어미가 붙어 있죠. 그래서 따가 붙게 됨으로써 깜냐따, 그러니까 그는 가졌다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수동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라모라미나 깜냐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라마 하면은 우리가 마을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마을은 라미나 라마에 의해서 깜냐떼 가진다. 이게 굉장히 우리말로 하면 어색합니다만 사실은 요게 거꾸로 능동형으로 만들면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라미나는 라마가 되겠죠. 그라마하. 그다음에 그람은 그라맘, 그다음에 가차띠 이렇게 하면은 능동형 문장이 되는 거예요. 라마는 숲으로 간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형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과거가 되었을 때는 감냐따가 되기 때문에 그라모 라미나 감냐따, 여기서 감냐따가 들어가 있는데 싼기 때문에 장모음으로 합쳐져 있죠.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냐따인지 아니면은 그냥 감냐따인지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수동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장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주의 부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스크리트어에서는 꼭 직접 목적어를 지닌 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수동형 문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베브라 요가라고 하는 명칭으로 보통 부르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약간 그 비인칭 주어를 사용해가지고 it is said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상적인 주어인 따뜻을 상정해서 동사는 언제나 3인칭 단수로 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It is said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it이 언제나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is said라고 하는 언제나 3인칭 단수의 말하자면 수동 형태가 함께 사용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합에,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접 목적어를 지닌 동사라고 하는 것에 각주 2번이 달려 있는데요. 각주 2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구 문법에서는 동사의 구분 중에서 직접 목적어를 지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타동사와 자동사를 구분 짓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타동사의 경우만이 보통 수동형 혹은 수동태 문장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와는 달리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반드시 직접 목적어는 까르만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100%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까르마까 다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까르만을 지니는 동사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타동사의 외형과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일치는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예문 있죠. 라마하 와남 가차띠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있을 경우에 가차띠는 원래 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동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이런 이 동작 동사들의 경우에는 수동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자면 이제 뭐 와남이나 뭐 그라맘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목적어로 취하는 그러한 동사로 취급을 해서 이것을 사카르마카의 어떤 범
범주에 넣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모 그라만 가체띠, 라마가 마을로 간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그라마는 까르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지니지 않는 동사로 취급이 되지만 이 문장에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마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까르만으로 취하기 때문에 수동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제 사카르마카 다투로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바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하죠. 직역하면 좀 다소 어색해지기는 하지만 그라마하 라메이나 감니아때 마을은 라마에 의해서 가진다. 그러니까 라마가 아니라 마을을 주체로 해서 문장이 수동형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것과는 사실 별개로 이제 부하베프라요가는 따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것은 사실은 까르만 자체를 가지지 않는 동사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수동형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주어를 상정을 하고 문장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부하베프라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하베프라요가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나요 바네 바산띠라고 하는 이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나요 하는 것은 우리 무니라는 단어죠. 성자라는 단어의 복수 주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나야하가 되는데요. 무나야하 바네 바산띠 하면은 성자들이 바네 숲에서 바산띠 산다. 그래서 이제 성자들 요게 이제 주어가 돼서 뭐 동사이고 숲에서라고 하는 장소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요것을 이제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다라고 하는 동사도 사실 명확하게 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우시아떼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수동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나라고 되어 있지만 산디 때문에 바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원래라면은 이제 바네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니 비히 바네 우시아떼라고 하는 형태로 이 똑같은 의미가 이제 수동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성자들에 의해서 사라진다이기 때문에 복수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직접 목적어를 지니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능동형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형성을 하지만 목적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수동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우리가 수동형으로 만들면은 성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숲에서 무언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수동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성자가 뭐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 수동형으로 1대1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무언가가 사라지는데 숲에서 사라지는데 그것이 성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우에는 사실 수동형으로 만들 때에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얀떼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3인칭 단수로 우리가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시야떼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뭐 부하베브라 요가이니까 그냥 우시야 이제 뭐 이 문화요 반의 바산티를 수동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때 단수인데 이거는 문이 비히 복수로 되어 있니 왜 안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하베브라 요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때 사라지는 것인데 숲에서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 직접 목적어를 가진 이 능동형에서 수동형으로 바뀌는 것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표현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나하 수캄 지반띠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라자나 하면은 우리 라잔이었죠. 왕이라는 의미를 가진 안으로 끝나는 남성 명사의 복수 주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자나하 수캄 지반띠 하면은 왕들은 수캄 행복하게 지반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될 텐데요. 자, 이것도 무언가가 사라지는데 근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냐면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해서 다소 이 말하자면 라자나하라고 지반띠 사이의 관계가 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위에 있는 문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문장만 봤을 때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쑥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중성 명사이지 않습니까? 물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쑥함이라고 우리가 썼을 때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능동형 문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쑥하가 지브야 때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잘못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부하베 프라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단수 수동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하베프라 요가로서 말하자면 그냥 가상의 어떤 주어가 주어져 있고 그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이것이 수동형 표현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는 따로 말하자면 이제 복수 국격 형태로 라자비히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쑥함은 주어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부사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라지는데 그것이 바로 라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처음 이제 이러한 표현을 접할 때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문장들을 또 이제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명령법의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명령법의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동형 어간,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 어근에다가 야라고 하는 수동형 접사를 만든 그 부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동형 어간에다가 명령법의 아뜨마네바다 어미를 붙이게 되면은 이 명령법의 수동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공손한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경우에 관용적으로 자주 쓰이고요. 자, 이 경우에는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쓰는 이제 3인칭 명령법 어미를 붙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를 보시면 왓츠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 이것이 수동형 어간이 될 때는 우리 왓츠는 산프라사라나 적용받는 거였죠. 그래서 우츠야라고 하는 수동형 어간이 만들어지는데 3인칭 단수의 명령형 어미는 우리가 땀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츠야 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역을 하게 되면은 언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아주 애둘은 아주 공손한 부탁을 할 때 쓰는 요청을 할 때 쓰는 그러한 표현으로 말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스라고 하는 이 장모음의 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 앉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이것도 이 수동형으로 만들 때는 아스야라고 하는 어간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의 명령형인 이 땀을 붙이게 되면 아스야 땀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요거 희곡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이제 막 이제 뭐 존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앉으십시오 할 때 아스야 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2인칭 명령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인칭으로 수동형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야 땀 하면은 이쪽을 앉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끄샴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끄샴 같은 경우에는 참다, 용인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끄샨띠, 인내 혹은 뭐 인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죠. 그래서 이 끄샴 같은 경우에도 이 수동형을 만드는 접사 야를 붙여서 끄샴야라고 하는 수동형 어간을 만든 다음에 3인칭 단수의 이 명령형인 땀을 붙이게 되면 끄샴야 땀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서 이 직역을 하면은
참아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되는데 사실은 용인해 주십시오. 용서를 하십시오. 저를 좀 참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뭐 무례를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다른 상대방이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샴냐땀 하면은 그렇게 부탁하는 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얘가 나와 있네요. 아얌 부르샤하 샴냐땀이라고 하는 그 샴냐땀을 사용한 이러한 이제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얌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 혹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이제 대명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죠? 부르샤와 아얌이 지금 성수격이 동일하게 남성 단수 주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샤 사람이 끄샴야땀 용서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직역한 문장이 될 텐데요. 이거는 사실 문맥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아얀 뿌르샤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용적으로 그냥 딱히 가리키는 말 없을 때 그냥 아얀 뿌르샤하 끄샴야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관용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저를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주격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주격이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수동형을 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주격이 그렇게 되게끔 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지금 수동형이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용서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흘러서 제가 보니까 개송을 읽을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라마야나 이야기 한 두어 문장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장 연습 먼저 라마야나 이야기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마야나 네 번째 시간이네요. 첫 번째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야다 라마하 시타 마파시였다다 따스얌 아누 아라시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마 이 연습 문제가 대법원에서 나왔던 게 이제 막 과거형이 이제 문법으로 설명이 된 다음에 이 예문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부분을 볼 때는 과거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산디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다, 라마하, 시타, 마파시아. 그래서 이제 무와 아는 사실 자음 모음이 그냥 만나서 합쳐져 있는 경우죠. 여기네요. 그 다음에 뜨뜨 요것도 그냥 자음 만나서 합쳐지고 딱히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야마 여기서도 딱히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산디가 딱히 적용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야다, 그 다음에 따다라고 하는 이 형태죠. 그러니까 관계사. 를 배웠을 때 이 형태도 배웠는데요. 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척격의 접사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다 뭐뭐 할 때, 따다 그때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구문이었죠. 그래서 각각 이제 이 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동사 형태 혹은 수러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야다 이 구문에서 동사는 지금 아빠시앗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고요. 따다에서는 아누아라지았다라고 하는 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누아라지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아누이지만 네, 이제 안부라고 되어 있네요. 아누라즈, 혹은 아누란즈라고 하는 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아누란츠 같은 경우에는 란츠 자체가 어떤 것에 이제 뭐 물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가까이 붙어 있거나 애착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누란츠도 비슷한 의미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그 붙어가지고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누란츠. 근데 기본 때는 아누라지아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왜 안무가 되어 있냐면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미를 보시면 3인칭 단수 과거형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을 나타내는 표지 아가마인 아가 여기
이 접두어와 어근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 표제 아가마가 붙는 위치 항상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그냥 단독 그 어근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는 어근의 경우에는 이 과거형 표지가 바로 접두어와 어근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접두어 끝이 만약에 이제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아와 만나서 어떤 이제 그 내연성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원래라면은 아누에다가 이 란즈 이렇게 되는데 앞에 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와 아가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무로 변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와라지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좋아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다 아빠시아트, 그러니까 주어는 지금 라마이기 때문에 라마가 야다 아빠시아트 보았을 때 따다 그때의 아누라지였다. 그러니까 좋아하게 됐다,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야다가 이끄는 구문에서 보았다의 목적격은 지금 씨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가 씨따를 보았을 때에 따다. 그때에 이제 주어가 뒤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라마가 그대로 가겠죠. 그는 따시암 아누라지였다. 그러니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누라즈라고 하는 이 좋아하다라고 혹은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좋아하는 대상을 척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 그 좋아하는 대상을 척격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딱 갖다 붙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좋아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동사들이 이제 취하는 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따스얌, 그냥 땀이 아니라 따스얌, 그러니까 척격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라마가 시따를 보았을 때에 따다 그때에 따시야마누아라지였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인도 그 옛날 이야기, 뭐 옛날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 발리우드 영화를 봐도 이 언제나 남녀 주인공의 첫눈에 반하는 것은 이제 국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라마야나도 예외가 아니죠. 라마가 시따를 보자마자 지금 첫눈에 반한 상태입니다. 다음 문장, 요 문장까지만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tasmin le bahabo rajanaha sitayaha swayambharaya chan이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상디부터 먼저 보시면 바하보라고 되어 있죠. 요건 바하바하이고요. 라자나하 시타야하 swayambharaya 여기서 아와 그다음에 아가 찬 해가지고 아와 아가 만나서 지금 장모음 아가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동사는 아가 찬이 되겠네요. 아가 찬 하면은 아감, 오다라는 동사의 3인칭 복수의 과거 형태가 되어서 그들이 왔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복수형 주격으로 사용된 단어를 찾아보시면 라자나하, 아까도 나왔던 단어죠. 왕들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왔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왕들이 왔는데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와얌바라야 라고 되어 있죠. 아야 어미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 역격 형태가 돼요. 그래서 스바얀 바라를 위해서 스바얀 바라를 하기 위해 아가 찬 왔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스바얀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수한 단어입니다. 스바얌 하면 원래 스스로라는 의미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가장 좋은 것 혹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라는 의미 혹은 신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스바얀 바라라고 하면은 보통 끄샤트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공주
같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제 그 샤트리아 남성들을 쭉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가지고 신랑 이제 최고 점을 얻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통과한 사람을 신랑으로 삼는 그 신랑 간택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얀바라를 위해서 라자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큰 구조이고요. 근데 누구의 스바얀바라인가 하면은 시다 야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시다 장모음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단수 속격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시다의 스와얀 바라를 위하여 아가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왕들이 아니에요. 바하바하 라자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후 하면은 우리가 우로 끝나는 명사 격변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바하바하 바로 복수 국격으로 지금 라자나하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시타의 스바얀바라를 위해서 왔는데 그게 언제인가 하는 것이 앞에 척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따스민 까레, 따스민 하면 따뜻, 3인칭 지시대명사의 단수 척격 형태이고 까레 마찬가지로 까라, 시간, 때를 가리키는 단어의 단수 척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따스민 까레 하면은 그때에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많은 왕들이 시타의 스와얀바라를 위해서 아가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또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읽지 못했던 개송과 그다음에 나머지 라마야나 이야기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